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채널에서 늘상 자주 말하는 게 종목 선정 잘한다고 해서 주식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랑 좀 연결이 되거든요. 종목 선정 당연히 중요하죠.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종목 선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오를 만한 주식 그냥 고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이제 주식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거는 이제 투자자 관점이냐 트레이더 관점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반드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를 토대로 이제 종목을 고르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주식 생활을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인데, 그냥 진짜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종목 선정에 대한 킬링 포인트입니다. 킬포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인 만큼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요, 종목을 선정할 때는요, 내가 어떤 주식을 하고 싶은지, 내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주식 투자의 그런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자기만의 그 원하는 방식대로 주식을 좀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요. 물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현실성이 없는 그런 희망사항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식을 지금 생초보인데 하나 싹 골라가지고 한 3개월 안에 한 1000% 가는 거, 10배 가는 거 사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주식 종목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답이 없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욕심만 가득 찬 그런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추고 기승전결을 갖춘 그런 흐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주식을 고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주식을 좀 많이 해본 분들은 머니버디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런 분들은 오늘 얘기는 좀 스킵하셔도 좋을 거고, 무슨 얘기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쫙 보시고 이해도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좀 설명에 좀 그런 맥이 좀 없죠, 말로만 하면. 그래서 오늘은 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실제로 종목들을 좀 나눠서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본인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주식을 내가 어떤 주식을 원하느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주식을 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서 이만큼 수익이 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단타라고 하잖아요. 이날 이제 종가에 사서 다음날까지 이제 들고 있다가 이때 팔면은 이거 하루만 해도 이거 뭐 거의 뭐 몇 프로예요, 이거 거의 상한가까지 간 것 같은데 막 20-30%를 하루 만에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이것만 좀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이 종목 고르기 전에 뭐 재무제표를 보고서 재무 상태를 본다던가 뭐 뉴스와 재료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초보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선결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이 종목은 충분히 공략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사느냐 다른 종목을 사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에 가깝거든요, 오늘 얘기는. 근데 이제 루미마이크로 같은 종목은 어떤 사람이 골라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 흐름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요, 거래량도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횡보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괜히 또 이유 없이 막 떨어지기도 했었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갑자기 수급이 붙으면서 막 들쑥날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유가 없이 그냥 막 올랐다가 거의 하한가 막 듯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다음날 또 막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날은 이게 이제 시가랑 종가잖아요. 근데 시가 종가 차이는 거의 없는데 최고가랑 최저가 갭을 보면 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크죠. 뭐 이때 사서 만약에 이때 팔았으면은 하루에 막 거의 막 30% 넘게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음날은 또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이렇게 우상향은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지금 이때 사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느냐,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식을 할 때 내가 지금 사면은 이 주식은 앞으로 뭐 몇 프로 오를 거다, 한 2배 갈 거다, 3배 갈 거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 주식을 접근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크게 널을 뛰잖아요. 막 널뛰기를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을 이제 고르는 사람은 어떤 심리여야 되냐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을 잡아야지라는 것보다는 당일 뭐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빠르게 좀 수익을 캐치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런 주식이 적합해요. 그리고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왜냐면 이런 식의 리스크도 있으니까. 언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좀 손실도 빠르게 좀 확정 짓는 그런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이런 주식을 고르는 게 맞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계신 게 삼성전자인데, 나는 빠르게 막 계속 그 쉴 새 없이 변동성이 몰아치는 그런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주식을 잡고 싶다. 그런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 말은 이것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보세요. 지금 48,000원에서 6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그래봐야 뭐 30% 좀 남짓인데, 이 30% 남짓되는 기간을 한 반년 정도 기다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름답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흔들면서 가죠. 이렇게 흔들면서 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길게 보면, 연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그렇게 뭐 3개월, 5개월로 볼 게 아니라, 이게 1993년인데 한 30년 전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30년 전에 이거 가격 얼마죠? 막 500원 막 이러던 때예요. 500원에서 지금 64,000원까지 갔잖아요.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는 뭐 300만원까지 갔던 건데, 어쨌든 500원에서 6만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 120배거든요. 120배. 120배의 수익을 내는 주식을 하고 싶다. 대신 시간은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분은 아까 그런 루미마이크로 같은 주식 잡아가지고 당장 막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 잡고서 앞으로도 얘네가 이제 기업 실적이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인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걸로 이제 가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루미마이크로 같은 그런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 변동성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그분은 이런 주식을 고르면 안 돼요. 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따로 하고 있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이제 다뤘던 그런 주식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한 반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요, 거의 움직인 게 없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냥 7,500원에서 많이 가면 9,000원. 이때 진짜 되게 이례적으로 하루 많이 갔는데, 그래봤자 이렇게 영망치 음봉 깔리면서 데빌 메이 크라이 막 캔들이라고 하던데 막 그런 식으로 깔리면서 여기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양산을 해내는 굉장히 악질적인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야, 이 주식은 진짜 쳐다도 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주식은 진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요, 대충 그냥 이때의 흐름만 놓고 보면 아무 때나 사서요, 그냥 이렇게 한번 쫙 치고 올라갈 때 아무 때나 그냥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쯤에서 이 정도에서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한 8,300원, 8,200~300원 정도를 만들어 놓고서 언제든지 뭐 8,500원이 됐을 때 판다 그러면은 변동성도 충분히 나와주고, 뭐 이때 그리고 더 높게 본다면 9,000원까지도 볼 수 있고, 더 높게 보면 한 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원까지, 뭐 9,500원에서 만원까지 보고 그냥 한번 쫙 치고 올라갈 때, 대신 이건 좀 시장을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아니면 매일매일 한 9,000원 정도의 매도를 자동 매도로 걸어 놓는다던가, 9,000원이 되면은 그냥 매도 주문이 나가게끔 해놓고서 9,000원대 매도를 하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그냥 이렇게 쭉 매집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9,000원에 팔아야지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계속 물타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9,000원 되면은 팔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연금처럼 매일매일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게 수익의 재미도 안겨다 주면서 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주식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이 자 이거 좋으니까 해봐 라고 했을 때, 아까 삼성전자 같은 걸 하고 싶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루미마이크로 같은 그런 변동성이 되게 급박한 그런 주식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딱 쥐어주고서 자 이거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걸 왜 하냐? 자 이거 봐봐, 이거 여기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완전히 그 엿될 수 있어, 완전히 잘못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는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식도 있죠. 내가 이제 뭔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재료라든가 테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BTS 뭐 이런 부분들, BTS가 막 뭐
그런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2위를 하고 막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주식들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나는 테마주에 맞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관련이 있는 주식들을 그 사전에 먼저 매집을 해놓고서 이럴 때 적당한 기회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동성을 활용해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테마가 꺼질 때 언제든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를 나는 그것까지 감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골라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주식으로 고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목적에 맞춰서 주식을 골랐을 때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굴러가면 그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못 하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SB 인베스트먼트가 뭐 좋아서 이렇게 계속 쭉 갔지만 이게 상황이 안 좋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이 주식의 이제 그 주포가 그냥 맘 잡고 막 빼가지고 그냥 쭉쭉쭉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인 거예요. 이게 수급이 마르면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이미 보여준 적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유형의 주식을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컴투스인데요. 삼성전자랑은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쭉 우상향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한 몇 년 동안에 지지부진 이렇게 놀다가 특정 기점부터 해서 갑자기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이때 2014년도 들어서는 이때 기준으로만 해도 한번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이때 기준으로 하면은 10배가 뭡니까? 이거 거의 뭐 50배 정도 막 오른 건데, 이런 주식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그냥 그 기업 실적에 따라서 그냥 믿고 쭉 가는 그런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되게 막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들썩들썩한 거예요. 실적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대표 게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완전 이 최고점까지 가고, 이젠 지금은 그냥 이거 우량주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는 뭔가 좀 대단해질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런 주식을 내가 사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분석한 그 미래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번 좀 베팅해 보겠다. 내 뭐 전재산이 됐든 뭐 특정 자금을 거기다 넣어놓고서 한 10년, 20년 한번 좀 그냥 존버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계속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나는 그냥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미래를 계속 버텨보겠다. 삼성전자랑은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원 오브 원탑이어서 그냥 쭉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면, 얘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는 상태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때 베팅해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기점으로 해서, 이거 지금 월봉이라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막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또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내가 버텼으니까 한번 이거 100배 갈 때까지 기다려본다, 50배 갈 때까지 기다려본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식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모두가 이런 주식을 원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저만 해도 사실 이런 주식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내 전 재산을 여기다 꼬라박고서 이거를 또 이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견디면서 간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좀 오히려 이때 변동성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때 계속 사고 팔면서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류의 주식을 잡고 이렇게 몇 배까지 가는 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낸 수익을 똑같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저처럼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건 싫다, 나는 변동성은 싫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이때 이렇게 한번 사가지고 배팅해 볼만 하겠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런 미래가 절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심지어 여기서 어느 순간 상패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주식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주식의 이면에,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하는 그것이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물까지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은 주식이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뭔가 종목을 선택을 하고, 안 되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나가리다, 나는 돈을 못 번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또
거기에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면은 실제로 뭐 아니면 도로 좀 벌거나 아니면 완전히 나가리 돼서 집안 말아먹고 집문서까지 날리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주식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주식이란 거는 무한정 오르고 무한정 내리지만은 않으니 이런 파동 안에서 내가 파도를 타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그거를 방어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1년 뒤에 타임머신 타고 뿅 갔는데 한 막 10배 가고 100배 간 그런 주식은 못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저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주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고,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주식을 하고 싶지? 지금 머니버디가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은 걸까? 근데 이게 하나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주식을 골라서 분산 투자하면 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핸들링을 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면은 그에 맞는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이 반대급부가 이 리스크까지 나는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종목을 어떤 것들을 고를지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 내가 하고 싶은 주식을 좀 핸들링하는 노하우를 익히면 그때부터는 중수 타이틀을 붙이고 주식을 해도 좀 괜찮지 않나. 왜냐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꾸준한 수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도박적인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아니라면, 현실성 있는 틀 안에서의 생각이라면 그때부터는 중수 타이틀 붙여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까지 한번 좀 열심히 달려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고수익을 낸다, 뭐 수익을 빵빵하게 낸다, 계속 낸다,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지. 초보자들이 갑자기 막 아무리 좋은 내용 본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오늘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종목 선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킬링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거니까 많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이거 말고도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죠.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거보다 더 심화된 학습과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있으니까 거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투자 클럽은 여기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더보기에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